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면서 수급 측면도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테슬라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주가가 계속 빠져서 일론 머스크 재산 30조 원이 증발했다더라 이런 뉴스 주말 사이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테슬라 주가 보면 요새 와르르 이런 좀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사람들 테슬라 참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죠. 저는 새 가슴을 해서 테슬라 같은 주식은 못 살 것 같은데요.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데 주말에도 $600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장중에는 $500도 깨졌었어요. 근데 이제 낙폭은 좀 많이 줄였는데요. 시가총액도 이 회사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8,400억 까지 갔었는데 지금 $5,700억 까지 떨어졌거든요. 너무 훅 떨어졌죠. 네. $600가 깨진 것도 12월 초 이후 처음인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주 조정 맥락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금리 올라가면은 기술주는 좀 그 악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스닥 지수 자체가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달 동안에 많이 빠진 지수가 나스닥 지수예요. 네. 근데 기분 나쁘게 코스닥도 한 4등 되더라고요. 하락의 순위로. 그 배경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일종의 경기 회복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던 또 앞코너에서도 얘기했던 사이클이 있는 섹터들, 시클리컬, 철강화학 이런 쪽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제일 많이 빠진 게 테슬라가 30% 빠졌는데 줌 비디오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애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DCF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이제 기업 가치 분석할 때 제일 첫 장으로 좀 보는 지표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100원이 앞으로 미래의 100원이랑 틀리죠. 미래 그렇죠. 100원은 더 싸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싸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예. 그래서 할인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가치로 해서 기술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개념 같긴 해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퍼가 100배인데 이런 종목을 어떤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단순히 그거 맥락도 있는데 다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중국에서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다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기사 봤더니 테슬라 전기차가 2월 달에 20대밖에 못 팔았다고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경쟁이 워낙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 신호를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억만장자 얘기 나오죠. 베론이라는 사람이 테슬라 주가가 5년 내로 $2,000까지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170만 주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가 그러면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데 판 게 문제가 아니라 돈 갖고 경쟁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상당히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한 증권사에서 자료를 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한 70%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63%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60% 밑으로 57%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경쟁이 격화되는 부분도 한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전기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요. 네. 지금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죠. 이미 지금 그 캘리포니아 한 공장은 지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네.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는 이미 예견됐던 얘기예요.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일부 그 공장 라인 이제 폐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차량 생산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김영롱 앵커한테도 한참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전기차 팔아서 업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탄소 배출권으로 그렇죠.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탄소 배출권이랑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차량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이 크레딧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아주 직격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어이가 없는 얘기죠. 어떤 거요? 제 그 암호화폐 관련 주잖아요. 아, 네.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거죠, 이거. 비트코인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CEO 리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툭하면은 주가 올라갈 때 우리 회사 주가는 고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떠든다든지 비트코인 갖고 막 떠드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삐끗하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테슬라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테슬라는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시각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이제 테슬라 나온 김에 우리 국내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주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네. 이거 뭐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근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주가는 유가랑 같이 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가하고 테슬라 주가를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거꾸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러네요. 테슬라 주가가 파란 선으로 표시된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게 유가가 급등하면서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워낙 사실 테슬라 주가 이렇게 그 다른 종목보다 많이 빠진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은 엇박자가 나고 있지만 유가가 상향한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도 다시 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다면 유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예상외로 증산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75, 하반기에 $80, 지금 브렌트유는 현재 $69 정도 합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 브렌트유가 $75, 그리고 WTI 유가가 대략 한 $72, 지금 현재 $66 정도 되는데 네. 유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급조정은 있고 좀 출렁출렁하겠지만 방향성은 결국은 전기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방향성, 특히 2차 전지 방향성은 상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근데 테슬라 주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목표 주가 최근에 좀 변경된 거 한번 지금 찾아봐 봤어요. 근데 대개 목표 주가는 $700에서 $800대로 지금 조금씩 상향을 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냈는데 네. 뭐 UBS에서 $730, 모건 스탠리에서 $800 이상으로 지금 제일 세게 불렀는데 그 테슬라 주가 그 목표 주가 내놓는 거 보면은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뒤쫓아가서 목표 주가를 올려가는 이런 그렇죠. 상황밖에 있을 수가 없고 네. 특히 테슬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공매도 종목이잖아요. 네. 공매도가 2주 동안에 $1,180억 늘어났답니다. 이 얘기는 올라갈 땐 또 한 번 훅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테슬라 관련해서는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조정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쟁 격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관련 그 완성 배터리 업체하고 소재 대표적인 소재주들 배터리 소재주들 수급을 살펴봤는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네요. LG화학인데 LG화학은 정말 배터리 때문에 올라갔느냐? 시클리컬 맥락도 그렇죠.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에너지 네.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그 SDI 이노베이션, 나머지 부품주들도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만 좀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고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그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어찌 보면은 테슬라의 조정은 우리나라 배터리주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주가 빠져주면은 만만하잖아요. 네. 배터리주들. 그래서 관심 갖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수급 상황으로 좀 썩 좋지는 않은데 수급이 개선될 때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얘기까지 해봤고요. 요즘에 증권사에서도 통신주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성격일 뿐더러 배당 수익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통신주가 부각 가능성이 있는 게 원래 통신주가 실적 장세에서 부각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금리가 확 올라갈 때 원래 통신주는 좀 부각이 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일부는 좀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외국인이 뭐 어떤 업종 사는 거 봤더니 철강, 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사고 있죠. 네. 그다음에 보험주들 금리 올라가면은 가장 수혜 업종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종목 사고 있고 운수창고, 물류대란, 네. HMM 이런 종목 사고 있고 유통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자세하게. 네. 그 이외에 이제 그 통신주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통신주를 좀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외국인이. 그래서 통신주를 왜 사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첫 번째는 본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5G 가입자 순증 규모가 1월 달에 1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정확히는 101만 8천 명인데요.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원래 통신주는 최근에 본업보다는 부업이 좀 더 부각이 됐던 상황인데 네. 본업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동통신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싸요. 지금 SK텔레콤이 PER이 10배, 그다음에 KT가 8배, 그다음에 LG U+가 7.5배 이렇게 되는데 코스피 PER이 일견 선행 PER입니다. 13배 정도 되니까 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통신주가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S&P 500하고 S&P 500 통신업종 지수하고 제가 상대 강도를 좀 살펴봤는데 저 빨간 선이 그 통신업종입니다. 확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미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뭐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뭐 차이나텔레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20%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통신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국내 통신 3사 가운데서는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두고 어느 쪽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종목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3인3색입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SK텔레콤은 리포트 나올 때 본업보다는 부업이 좋다고 했는데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버하고 합작법인이 4월 달에 출범하는데요. 네. 그리고 아마 3월 달에 인적 분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인적 분할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업 진출하는데 인적 분할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 살펴보면은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팔고 근데 전체적으로 수급 흐름은 나쁘질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KT는 배당 아까 얘기했던 배당 매력인데요. 네. 배당 무지하게 한다 그러죠. 그 별도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내놓는다 그러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5%라면 대단한 거예요. 네. 이 종목은 거꾸로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역시 뭐 수급 흐름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LGU 플러스인데요. LGU 플러스는 실적은 계속 잘 나왔는데 뭔가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 리스크가 뭐냐면은 5G 요새 잘 안 터진 저도 5G 쓰는데 SA라는 게 있고 NSA라는 게 있어요. 네. SA라는 거 스탠드얼론 5G 전용 기지. 근데 지금은 NSA예요. Not 스탠드얼론이라고 4G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LGU 플러스는 화웨이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5G가 그 SA가 상용화가 되면서 결국은 화웨이 리스크를 벗어난다. 이런 맥락인데 이 종목은 수급은 그다지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어서 좋지는 않은 흐름. 그래서 뭐 타픽으로 한 종목만 꼽는다면은 전 SKT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꼽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수급 상황들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시장 전반에 어떤 수급적인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줄여볼까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사는 섹터가 역시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게요, 시클리컬 네. 사이클이 있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종목들 뭐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유통주 신세계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을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엔터주가 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좀 그 기관 위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 엔터 약한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CJENM도 지금 거의 주가 저는 바닥으로 보이는데 조심스럽게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은 좀 지켜봐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 시점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시장 어려울 때는 체감지수 좀 살펴보는데 체감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상승 종목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종목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리긴 좀 어려운 타이밍 같고 근데 시장에 지금 핵심은 뭐라는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는 섹터들, 소위 이제 경기에 민감하던 섹터들, 또 그 가치주들 이런 쪽으로 좀 좁혀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 시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만만치가 않죠. 하락폭도 커지고 있고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도 한 90포인트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방어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